These days are running slow. Sunsets and shores far from home. Headlights are shining on the sea. No place on earth I'd rather be. And I could try to just follow your swell, but I'll never.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창고로 쓰는 차고에 캐비넷을 짜서 넣었어요. 캐비넷 한 칸을 팬트리로 쓰려고 하는데 사이즈가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또 잔머리로 굴렸습니다. 이건 사실 신발 보관용 선반이에요. 근데 크기가 캐비넷에 딱 맞더라고요. 정리함은 가벼우면서도 수납이 많이 되는 기본 와이어 바구니로 골랐어요. 라벨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안에 내용물이 한눈에 보여서 좋아요. 물건 넣기 전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바구니 위치를 먼저 잡아봤어요. 가로로 놓았다, 세로로 놓았다, 아래 칸에 넣었다, 위 칸에 넣었다. 어떻게 넣어야 사이즈가 딱 떨어지는지 요리조리 옮겨봐요. 바구니를 채워놓고 한쪽에 애매하게 남은 자투리 공간에 전에 쓰던 작은 바구니 2개를 넣었더니 크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캐비넷이 높아서 맨 윗칸은 스텝2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윗칸은 부피가 크고 가벼운 페이퍼 타월, 휴지 등을 수납해요. 필요한 순간에만 스텝2를 이용하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맨 아래 칸은 부피 큰 물건, 주방, 가전들을 수납했어요. 맨 아래 칸 물건 꺼낼 때는 허리를 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끔 쓰는 무거운 물건들만 넣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주 쓰는 식료품 정리 보여드릴게요. 팬트리에 넣을 바구니 개수와 위치를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각 바구니에 뭘 넣을지도 머릿속에 그리면서 카테고리를 나눠요. 비슷한 종류끼리 모으는 게 정리의 첫 단계예요. 소스 정리는 같은 브랜드끼리 모으거나 또는 같은 종류끼리 모아요. 소스 병 키 높이를 맞추면 보기에 더 깔끔하고 한눈에 들어와서 찾기에도 편해요. 팬트리 물건 전부 꺼낸 김에 유통기한을 넘겨버린 것들은 버리고 유통기한이 긴 것을 뒤로 빼고 짧게 남은 것들은 앞에 놓습니다. 비슷한 제품끼리 나란히 두는 건 깔끔해 보이는 이유도 있지만 필요한 걸 꺼낼 때 재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음 쇼핑 때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하고 중복 구매를 막을 수 있어요. 방향을 바꿔 꽂으면 남은 종류도 더 잘 보이고 깔끔하니까 또 살짝 바꿔주고요. 박스채로 두면 꺼내기도 불편하고 재고 파악도 안 되니까 바로 치워줍니다. 수납 방향만 바꿔줘도 수납이 훨씬 많이 되고 물건 찾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그 딱 맞는 방향을 찾느라 정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려요. 하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해두면 오랫동안 깔끔한 팬트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케아 소케르비트 정리함은 예뻐서 참 좋긴 한데 속이 안 보여서 라벨링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냥 두면 자잘해서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 모아놓기에는 또 이만한 게 없죠. 라벨 테이프까지 붙이면 이제 팬트리 정리는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2단 선반이지만 아래 공간에 정리 바구니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처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밀어 넣어줬습니다. 한국엔 팬트리 정리함이 종류별로 정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심플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갖춘 데다가 심지어 저렴하기까지 해요. 여긴 정리함 종류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예쁘지도 않고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정리함들 총동원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선반 사이즈에 맞춰 새로 산 정리함이 없다면 위치를 조절해가면서 정리함을 선반에 맞춰야죠. 이렇게 정리해두면 식료품을 금방 꺼낼 수 있어서 요리 준비 시간이 줄고 팬트리가 훨씬 넓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정리의 핵심은 보이는 곳에 질서 있게 두기입니다. 잘 안 보이는 곳에 두면 잊어버리고 안 쓰게 되고 결국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게 되던지 이미 있는데 또 사게 돼요. 칸 높이가 높아서 낭비되는 공간이 많길래 선반을 하나 더 넣어봤더니 캐비넷이 안쪽으로도 깊다 보니까 안쪽이 어두컴컴해서 물건 찾기도 힘들고 꺼내기도 불편한 데다가 보기에도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결국 다시 추가 선반 빼고 원상복귀 시켰어요. 그 대신에 선반 아래에 거리식 바구니를 끼웠어요. 선반거리 바구니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공간 활용에는 참 좋지만 바구니 뒷부분이 뜨고 덜컹거려서 무게감이 좀 있는 물건은 수납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죠. 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또 제가 잔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욕실 와이어 선반 벽에 붙일 때 썼던 접착식 후크가 떠오르더라고요. 선반 아래에 후크를 붙여 바구니 뒤쪽 와이어를 잡아주면 뜨는 뒷부분까지 고정이 되니까 안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역시 거리식 바구니의 단점이 완벽하게 보완되었습니다. 제가 팬트리 정리하는 중에 남편이 장을 봐와서 식료품이 추가되었어요. 팬트리 속 식료품은 고정된 게 아니라 채우고 쓰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수납도 유연할 수 있도록 이 선반 바구니를 활용하고 있어요. 항상 쓰는 필수 식료품들은 고정 자리에 정리하지만 양이 줄어들면 엑스트라 바구니로 옮겨두고 원래 자리에는 새로 산 물건으로 채워요. 이렇게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엑스트라 바구니를 몇 개 더 넣었어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보면 정리함을 앞뒤로 놓게 되는데 그렇다고 뒤쪽 물건 꺼내기가 번거로워지면 안 되니까 앞쪽 바구니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서 뒤쪽 물건 꺼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주방에 팬트리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지만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내 살림 스타일에 맞게 나만의 방식으로 잘 정리하면 작은 공간도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팬트리 정리가 끝났으니 이제 요리하는 시간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는 불현듯 대학 시절 농촌 활동에서 만났었던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떠올리고 갑자기 그를 찾아갑니다.
절실했던 것도 아니었고 멀리 떠나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기껏해야 하루쯤 어디 조용한 곳을 다녀오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여행이랄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바람이나 쐬고 싶다는 것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 저는 그곳에 내려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러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지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한 움큼 들고 계시던 상추며 쑥갓 때문에 저는 더 웃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걸로 점심이라도 드실 거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 손에 들려있던 상추며 쑥갓이 너무도 싱싱해서 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물은 한없이 맑고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상추와 쑥갓을 씻으면서 정말 세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상추와 쑥갓을 씻었습니다. 선생님이 모란꽃 무늬가 새겨진 쟁반을 갖고 나오셨죠. 그때 그 쟁반의 모란꽃이 얼마나 붉었었는지 선생님은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금방이라도 후두둑 떨어져 내릴 것 같은 붉은 모란꽃잎 위에다 씻은 상추와 쑥갓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새 물을 두 손 가득 떠올려 얼굴을 적셨지요. 비누를 풀어 손과 얼굴을 오래오래 닦았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그곳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빨아말린 수건을 두 손으로 떠받듯 들고 와서는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흰 수건 위에 떨어져 내리던 여름 한낮의 햇살, 그 눈부신 기억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을 상추라는 거예요. 가을 상추는 딸도 안 준대요. 아직 한여름인데요. 상추쌈을 한 입 가득 물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한여름이지만 상추한테는 가을이에요. 벌써 대가 이만큼 자라고 쓴물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방문을 여셨고 방을 건너가 맞은편의 뒷문까지 여셨습니다. 뒷문 밖에 상추밭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햇살 때문에 상추 이파리는 투명한 초록 항지 같았습니다. 저는 연급 후 입을 딱딱 벌리면서 상추쌈을 쳐 넣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선생님이 또 웃으셨죠.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떠주시는 묵국에 밥을 말아 먹었었는데 어느새 선생님과 작고 앙증맞은 툇마루에 마주 앉아 쑥갓꽃을 보며 가을 상추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맨 얼굴에 젖은 머리로 말입니다. 해마다 7월이 되면 그녀는 원인 모를 불안감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져요. 불쑥 찾아갔었던 그날처럼 7년이 지난 어느 여름, 그녀는 또 갑자기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여름이 되면 불안해졌던 이유를 찾게 돼요. 그가 자신을 오랫동안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밭에서 갔다 온 상추에 밥을 싸서 입이 미어져라 쌈밥을 먹던 그녀,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그저 웃기만 하던 그들이 함께 앉아있던 작은 툇마루 너머로 노란 쑥갓꽃과 파란 상추가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선명하게 저에게는 여름 이미지로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